응? 직업을 미상으로 했다는 건 당신의 직업을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검사가 미상으로 이렇게 적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검사가 잘 몰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좋습니다. 판사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사전에 저의 사무실을 와서 정탐한 것, 이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정탐한 서류를 또 제가 파악을 했어요. 정탐한 서류를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수사관 2명이 와가지고, 박아무개 사무실을 와보니까 직원이 5명 있다. 그리고 원장으로 보이는 키가 조그마한 사람이 상담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 유학원 업체는 시티은행 오고 맞붙어가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서가 그 내사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입수를 원래는 못 해요. 내사 보고서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그 내사 보고서를 처음에 다 입수를 했어요. 왜 어떻게 입수를 했느냐? 제가 이제 체포영장에 의해서 끌려간 뒤로 생각을 했죠. 아, 이것은 기획수사다. 기획수사는 그 전에 기획수사라는 걸 어떻게 눈치챘냐면은 제가 부러진 화살을 영화를 한 5번 정도 봤어요. 정지영 감독님이 만든. 전에? 예, 그 전에. 전에? 예, 체포 당하기 전에 한참 전에 한 3, 4년 전부터 그 부러진 화살이 나왔는데 영화가 나왔는데 김용호 교수님이 그 해임돼 가지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네. 수학 네. 교수로 있다가 해임돼 가지고 그 억울한 거를 영화로 만든 그 부러진 화살을 한 번 보고 한 번 봐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네.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한 5번 정도 봐서 야, 이렇게 억울하구나, 억울한 일이 대한민국에도 있구나라고 내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그때 이제 안성기 씨가 이제 주연이었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막상 내가 체포를 당하니까 그 부러진 화살 영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오버랩이 되는 거 주마등 지나가는 아, 저 영화하고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영화를 그때 당시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해를 제가 하려고 하면은 검사나 판사는 내 편을 안 들어줄 것이고 제가 무죄라고 하더라도 안 들어줄 것이니까 서류만 확보해 놓자. 네, 서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예습을 잘 하셨네요. 예. 그리고 또 그 구치소에 있으니까 이건 뭐 좀 농담이지만 아니 실제로 있었어요. 농담보다는 거기에서 검사 조사를 받고 이제 저녁에 이제 구치소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우연히 이제 책꽂이가 있어서 봤더니 거기에 부러진 화살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구치소에 이런 부러진 화살 책이 이거 들어오느냐. 그래서 참 신기해서 그 놈을 가지고 이제 교도관한테 나 이것 좀 책 좀 보겠다.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런 거 봐서 필요없고 빨리 검사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네. 이게 빠르다. 네. 또 그거 봐가지고 네가 머리 써봤자 이거 못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 좀 보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가서 보라고. 그래서 그 구치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영화를 볼 때는 그것이 생각이 안 났는데 구치소 안에서 이 책을 읽으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확보해자 해서 재판 한 번 할 때마다 서류를 다 복사해달라. 한 2,000장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 또 한 4,000장. 이렇게 해서 서류를 일단 확보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볼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서류만 확보해놓고 출소해가지고 억울해서 그 서류를 파헤쳐보니까 이런 서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황금 같은 서류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그리고 법원에 야, 내가 언제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 열람 등사 좀 해달라. 그러니까 다 거부하는 거예요. 없다고. 나는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증거를 그렇죠. 미리 확보해놓고 저는 이제 여유를 말하면서도 이게 말이 되나? 예, 검찰이 증거인멸을 하는 걸 지금 확보를 하는 거예요. 나는 두 부를 확보하려고 내 거 한 부하고 또 검찰이나 법원에 있는 서류. 네. 참고로 지금은 법원에는 없어요. 이미 사건이 끝났기 검찰로 넘어가요. 네. 검찰에서 아마 폐기를 했을 거다. 지네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폐기를 했을 거다. 근데 저는 원본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다행히 일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차 검찰청에 정보 공개 청구하고 열람 등사 신청을 딱 했더니 이것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없다고. 거부할 때는 없다고. 예, 서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죠. 그러면은 이런 체포영장 청구서가 없는데 이 임시 사건 번호가 이게 허위다. 가짜로 발부된 거다.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정보 공개로 답변을 달라. 뭐라고? 그랬더니 그 검사한테 물어보래요. 검사한테? 예, 그 검사. 그래서 좋다. 지금 검사가 서부지검에 있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그 검사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작년에 서울의 소리 초심님하고 같이 서부지방검찰청에 갔어요. 네. 검사 나와라. 네. 나와서 이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됐고 왜 이렇게 체포영장을 허위로 청구했느냐라고 가서 따지려고 갔더니 연수 갔대요. 그래서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런 검사를 연수를 보내느냐, 이거 도피하려고 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허가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럼 좋다. 그럼 연수 언제 돌아오느냐 그때 안 알려준대요.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했어요. 이 법무부에서 작년에 나간 검사들이 몇 명이냐, 네. 그리고 그 나간 검사들의 연수 기간, 네. 그걸 다 적어서 공개해달라 그랬더니 와, 2,300명의 검사인데 검사들 2,300명이에요. 해외로 나가 있는 검사들이 약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100명 정도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5%예요, 5%. 5%가 해외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하고 보조금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월급은 기본급은 다 나가고 체류비로 한 4천만 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연? 예, 연. 그것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이상 받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고소 당사자인 피의자인데 이제 피의자예요, 검사가. 그렇죠. 제가 고소를 했기 네. 때문에 피의자예요. 피의자를 해외로 나가게 할 수 있느냐. 그 전에 내가 수십 차례 고소를 했는데 이러한 불법 사실에 대해서 여기 챙겨주고 네. 잠깐 나갔다 오면 한숨 공소시효가 돌리고 있어라. 끝나니까. 네. 공소시효가 언제까지냐면 제가 알기로는 2012년 네. 8월 30일 날 체포돼서 9월 19일 날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네.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네. 불법 구금인 구금이다라고 거죠. 해서 네. 2013년 12월 12일 날 네. 대법원형 확정됐으니까 네. 2020년 12월 12일 엊그저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하고 이제 그 검사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요. 작년에 12월 11일 날 떠났으니까 딱 1년 됐으니까 지금 어디 있느냐, 검사 돌아올 때가 됐다 해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전화했거든요. 전화 목소리 한번 그거는 돌려주시죠. 조금 기니까 아, 그래요? 이따가 듣고 네. 먼저 그거 네. 저 뭐야 아까 저거부터 듣죠. 예. 그 뭐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검사들한테 검찰청에 수십 네네. 차례 고소를 했는데 네. 각하하는 것은 검사 마음이니까 좋다 네. 이거예요. 네. 네. 예. 그런데 공소시효를 공소시효 예, 적용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예. 이게 지금 공소시효라는 거는 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가 끝난 시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네. 살인 사건 같은 네, 경우는 네. 죽었을 때 네. 그렇죠. 칼로 네. 찔렀는데 네. 이 사람이 살아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아니에요. 찌르는 그 때가 며칠 아니에요. 있다 만약에 돌아가셨다. 죽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얘네들이 체포한 날이 아니라 예. 체포해서 구금이 됐잖아요. 그렇죠. 구금이 돼서 구금이 끝난 날부터 이제 공소시효가 시작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 내용을 전화 통화를 하신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서울중앙지검 545호실인데요. 예. 아까 전화하셔서 문의하셨던 게 아까 공소시효가 왜 그거냐고 물어봤어요. 예, 8월 29일이요. 네네네. 요게 지금 공소시효가 7년이어가지고요. 예. 19년 8월 29일로 공소시효가 산정이 됐다고 하네요. 예, 19년 8월 29일인데요. 그럼 2012년 8월 29일에 사건이, 예?
2012년 8월 30일이요. 8월 30이요? 네. 8월 예. 30일 날 뭐 불법 체포 당했다고 그렇게 고소하시는 거예요. 예, 체포가 됐죠. 네. 거기서 그러면은 7년. 체포돼가지고 체포가 끝난 것이 언젠데요? 아, 그게 아니라 이제 범죄 사실이 12년 8월 30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체포된 날이요. 30이요, 그 날- 예, 30. 네네. 그 네. 날로부터 7년 해서 19년 8월 체포돼가지고 그 다음 날도 체포가 구금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처음 그 공소시효 그게 체포된 날이 무슨 12년 체포된 8월 날을 30일이잖아요. 공소시효로 잡어요. 그것이 체포가 완료된 날을 공소시효로 잡아야죠. 범죄 사실이 처음 발생한 날을 잡는 거죠. 완료된 날을 해야죠. 범죄가 완료된 날 체포를 해가지고 구금이 범죄잖아요. 체포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체포야 뭐 곧바로 체포했다가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 건데 구금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구금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아, 예, 선생님 어떻게 그 공소시효는 그렇게 정했다고 말씀드리면 된다고 하네요. 아 19년 잘못된 30일 것을 그때 갖다가 그걸 전달받으면 어떡해요. 지금 그리고 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금. 검사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아 결정. 바꿔줘봐요 지금. 그 검사 엉터리 검사네. 검사님 회의 들어가셨어. 그래서 저한테 전달해. 그러면 봤고요. 이따가 그렇게 다시 좀 그거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안내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이게 검사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검사가 법을 그렇게 집행하면 되겠어요. 지금 구금이 문제가 되는 건데. 선생님 저희 검사실에서는 이게 이제 각하 처분이 나가지고 그 불복 사안이 있으면 항고를 하시면은요. 지금 이게 언제 전화를 하신 거죠? 3일 됐어요. 3일 전에. 3일 전에. 예. 최근에 검사가 각하한 거를 하나를 또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고소한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공소시효를 잘못 적어가지고 보내줬어요. 최소한 뭐 내가 고소한 거에 대해서 검사가 체포영장을 잘못 뭐 청구했다 이런 것은 좋아요. 어차피 내가 공소권 없으면 하나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놈의 대한민국 검사들이 제대로 된 검사인가 아닌가를 하기 위해서 서부지검, 중앙지검, 인천지검, 대검찰청, 법무부 한 30여 차례 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 고소장을 썼어요. 네. 써가지고 답변이 어떻게 오는지 네. 봤더니 다 각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 명은 딱 공소권 없음. 죄가 있지만 시효가 지났다. 그래 좋아요. 그거 좋은 검사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제 내가 갖고 있고 나머지 29명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보니까 공소시효를 잘못 적었어요. 공소시효를 해석을 우리가 체포를 당하면은 이놈의 검사 입장에서는 그냥 풀어주면 돼요. 그럼 잠깐 인권침해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을 못해요. 네. 아이 더러운 놈들, 네. 나쁜 놈들이네 하고 그냥 끝나는데 네. 이 사람을 첫날 체포해가지고 구금을 하잖아요. 체포영장에 의해서. 네. 그러면은 그때 풀어주면은 하루 잘못한 거예요. 그게 범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구금 구금이 자체가, 네. 구금이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 구금이 되니까. 그렇죠. 예. 네. 불법 체포는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네. 불법 체포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했느냐, 네, 네, 네. 구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도 검사들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내가 아주 꼼꼼하게 파헤쳤어요. 법을 다 꿰뚫어 보고 헌법부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 규칙, 검찰 사건 사무 규칙, 그다음에 체포 규정, 구금 규정, 구속 규정, 압수수색 영장 규정 이걸 다 파헤쳤어요. 그랬더니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체포영장으로 인해서 하루 정도 구금된 거. 그러면 하루만 구금됐느냐? 그 다음 날도 체포영장에서 또 구금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틀이에요. 계속 지속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체포영장이 유효하다면 3일째도 좋고 4일째도 좋고 계속인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틀이에요. 그럼 이틀에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공소시효는 언제냐? 구금이 끝나는 날, 네. 체포가 완료된 날, 네. 아니면은 그 다음 날이에요. 네. 그럼 적어도 다음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돼서 7년이거든요. 네. 이 체포영장으로는. 네. 그러면은 그 날짜 이후 31일, 네. 3.1 날까지 구금이 됐으니까 공소시효는 30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는 그 공소시효 하나도 또 제대로 못 온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오고 어떻게 법을 집행합니까? 두 번째 또 있어요.
예? 이렇게 어기고 그 다음에 구속도 네. 불법 체포로 인해서 네.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구속영장 청구도 네.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날도 계속 구금이 되고 언제까지냐? 공소 제기하기 전까지는 네. 불법 구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서나 체포 하는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시작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검사들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이러한 검사들이 한 20명 정도가 제가 서류를 받았어요. 네. 엉터리 그 공소기간. 최소한 기각하는 건 좋지만은 공소시효 이런 것은 정확히 볼 줄 알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공소를 제기를 하려면은, 네? 20일 동안 안에 해야 돼요. 검사의 수사기간, 체포영장부터 시작해서 구속영장, 그 안에가 20일 이내에 끝내야 돼요. 네. 전에 정경심 교수님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네. 그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저녁에 야간에 청구했잖아요. 네. 내일 지나면은 네.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네. 그 전날 청문회 하는데 법무부 장관 청문회 하는데 불이 나게 청구를 했잖아요. 조사도 없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공소시효는 서로의 약속이에요.